근데 그거는 그냥 학교생도 막 그거 하던데 쌤처럼 끊고 지랄하고 나오더니 좀 뭐라는 거야? 끊고 첫 수업부터 저 이 새끼 욕 나오게 하네 또. 넌 일단 따라와. 너 진짜 신나는 얘기 들려줄까? 아니요. 너 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볼래? 신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너 같은 그런 헛소리 하면 이렇게 신을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렇게 샥. 그러면 이렇게 신이 날아. 자, 신나죠? 그래서 너 지금 방금 혀 찼냐? have to do with는 좀 외우세요. 관련이 있다. relate의 뜻이니까 일단 이제 어휘적으로 좀 외웁시다. 어떤 동물이 have to do라면 왜냐면 우리가 느낌상으로 봤으면 약간 느낌이 have to 뭐뭘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영어 언어와 관련이 있는 동물이 관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누가 관련이 있을까? A whole lot 이 말은 뭐냐면 a lot이에요. 그냥 a lot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many죠. many를 그냥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약간 의성어 섞어가지고 whole.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겠죠 알면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뭐 부사적용법의 개념인데 뭐뭐 하니 이른죠. 달려라. 자, 얼마만큼 많으니 한 단어죠. 이렇게 how many가 그죠? How many English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하나죠. How many English expression 여기까지네요. How many English expression. 자 미안.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게 의문사. How many 그 다음에 English expression이 주어 involve animal. 그래서 이 many가 이제 여기 말하는 many animal, how many animals를 말하죠. 나 오늘 왜 이러니? 이게 아니라 how many English expression이죠. 얼마나 많은 영어의 표현들이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을까를 들으면 깜딱 놀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영어에서 관련되어 있는 요 표현들이 이 글의 핵심인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명령문 썼습니다. 여기 동사 원형 썼어요. 명령문. 한번 생각해 봐. The fascinating ways. 방법들. fascinate이라는 단어도 fascinate. 약간 interest보다 약간 더 강한 표현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갖다고 fascinate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fascinating, ing를 붙였고 여기는 interesting 하면 이게 좀 더 강력하다. 완전히 너에게 흥미를 주는 그런 방법 몇 개를 한번 고민해 보아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in which죠. 이렇게 how를 쓸 수 없다 보니 in which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involve in everyday English in the way가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in which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이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involved에 그죠? 관련되다 포함되다 이거죠. 그냥 동물들이 are involved 포함됐다, 연루됐다. 어디에? 일상 영어에. 그래서 동물과 영어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학, linguistic, 언어학이죠. 그러니까 language의 약간 뭡니까? language의 약간 형용사 형태를 띤 약간 학문, 그죠? 아카데믹한 단어죠. 언어학적 과정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analogy예요. 그럼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날로그가 뭔지 아시죠 다? 아날로그가 뭐예요?
아날로그가 뭐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매뉴얼 오토매틱으로 가지. 수동 자동이면 매뉴얼하고. 아날로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아날로그 시계. 시계가 이제 원이니까 이걸 자르면 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선과 숫자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디짓이라는 것이 숫자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선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의 개수가 몇 개죠? 시계라는 한 선에, 한 원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 쉽게 말하면 내 몸과 시간, 몸무게와 시간을 같이 표현할 수 있나, 아날로그가? 못해요, 그거. 그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 시계는 예를 들면 시계, 날짜, 그 다음에 고도, 좋은 시계 같은 경우 보면은 수압,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아날로그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같은이에요, 같은. 서로 다른 두 단위를 표현할 수 없다. 즉, 하나만 표현할 수 있다, 하나. 이게 하나라는 특징이 아날로그예요. 하나. 그러면 얘를 아날로그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공통점을 표현해야겠어요? 차이점을 표현해야겠어요? 공통점밖에 표현 못해요. 그래서 analogy가 유사성을 표현한 거예요. 유사성이 있지 않으면 아날로그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죠. 아날로그 시계에 뭐는 가능해요? 시간과 이거와 유사한 거. 아날로그 시계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시간과 분과 초는 나타낼 수 있죠. 왜? 유사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analogy예요. 아날로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공통점, 유사성을 표현하겠다. 그게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 compare, 비교. 비교와 대조부터 조금 잡으시면 두 대상물에 비교하는 것과 대조하는 것은 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고? 유사성. 대조는 무슨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유사성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만 비교와 비대조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 왜 이걸 VS를 썼죠? 그래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analogy, 유사성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가 여기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언어학적 과정과 함께 유사성, 그죠? 유사성, 비유법. 그래서 여기서는 딱 나오는 게 analogy라는 것은 compare다. 이렇게 딱 나오죠. 다만 관사를 붙였으니까 명사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교, compare, analogy, 유사성. 유사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사한 한 개의 단어, 한 개의 단위를 표현하는 아날로그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만 딱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외울 거, 동물과 영어에 관련된 거 예시 4개만 딱 찍고 외우시면 끝.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글이. 그리고 이 개념에 관련된 예시밖에 없어요. 글 자체가. 단원 자체가. 그래서 얘는 핵심 잡고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법 몇 개 잡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것은 동물과 영어를 비교할 건데 거기에서 비유법, 비교를 하려는 유사성과 similarity를 말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이걸 얘기해 볼게요. 비슷하게 쓰는 simile가 있고 또 스마일 하지 마. 하지 말고. 이제 메타라는 게 있어요. 메타라는 것이 크기가 크단 소리예요, 작단 소리예요? 커요. 엄청 크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더 큰 사물에다가 이게 던져서 표현하는 것이 메타포예요. 엄청나게 크게 for 한 겁니다. 이 for가 for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소리를 키우다인데 내 마음이 넓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호수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은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큰 사물에 내 말은 내가 마음이 넓어. 이 말을 메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메타가 되죠? 딱 해서 크게 빵 터트리는 게 은유법이에요. 이해 갔죠? 얘는 similarly는 딱 생긴 거 봐도 similarly 비슷하게 생겼잖아. similarity. 그래서 뭐뭐 like. cunning like a fox 이런 느낌? 뭐처럼 마치 야 시간은 진짜 time flies like an arrow 막 이런 느낌 있죠. 시간은 flies 정말 빨리 간다. like an arrow 무슨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약간 이건 직유법이죠. 직접적인 뭐뭐와 같이 마치 그리고 그 직접적인 표현을 피한 것 metaphor 내 마음을 비춰서 설명하는 것이 은유 비유고 은유 직유고 얘는 대상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오는 거고 유사성 분석, 차이점 분석 얘는 약간 표현의 방식 여기는 분석의 방식 좀 차이가 나나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 안 했어요? 그럼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나오려면 이게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거고. 너희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눈에 훤하네요. 제가 동아고 선생님들은 좀 인정하는 편이에요. 영어 선생님은 특히나.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네들이 어제 봤던 건 1번하고 3번이 인터넷 기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블로그에 가보면 그 출처를 내가 이렇게 따놨어요. 실제로 피쉬 마켓의 그 지역 신문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 블로그에 그 링크 올려드릴게요. 내가 우리 카톡에다가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 신문 기사를 다 찾아가 다닐 필요는 없어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내요. 어제 거 풀어보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문제를 좀 신선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지문을. 진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지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한 노력은 대단하다. 좋으세요?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모든 학교가 급한 마음에 전부 다 EBS 동영상 링크를 많이 갖다 붙였단 말이야. 구글 클래스 같은 데다가. 동아고 영어 선생님들은 실시간 수업하셨어요. 그렇게 실시간 수업하는 학교가 동아고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학원 선생님들은 다 실시간으로 하죠. 그래서 나와 좀 견줄만 한데? 뭐 약간 이 정도? 야, 그 표정은 뭐야? 그 다음 여기 조금 이거를 그냥 외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analogy라는 것은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언어에 있어서 편리한 방식을 말한다. 언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언어가 create하는 방식이에요. 비교. 즉 여기서는 비교는 그냥 유사성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유사성을 찾아버리면, 유사성을 찾으면 새로운 의미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약간 우리 예를 들면 약간 친구들 별명. 이것도 사실은 유사성을 딱 보고 쟤는 뭐 같아. 그러면 별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사람 친구들 같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사람들은. 유사성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아주 편리한 방식이에요. 그거를 analogy라고 합니다. 비유와 직유와 운유를 이게 세 가지를 다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요. 동물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익숙해서 또는 친숙하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끌고 와서 새로운 미닝을 언어가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법이잖아요. 편리한 방법이에요. 이 비유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cunning like a fox 같은 경우도 물론 얘도 지금 직유법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약삭빠르다, 여우가 약삭빠르다라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커닝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 여우 같은 놈, 친숙하니까. 그래서 은유라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니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버리죠. 그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내 새끼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하더라. 친숙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그게 어날러지다. 그래서 은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물적 표현은 결국에 draw, 무엇을 이끌어낸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familiar, 이게 similarity죠. 그러면 compare reason이 결국엔 similarity니까.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의 similarity. 이거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네요. 이거는 아까 이론이니까 이론은 지울게요. 이건 이론에 불과하니까 지우면 동물과 영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인간,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인간과 동물 간의 유사성, 비슷함, similarity를 가지고 은유를 쓴 거다. 이렇게 결론 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왜 하필 동물이냐? 동물이 인간에게 친숙하니까. 가족 같은 거죠. 패밀리 같은 거죠, 그냥. 패밀리화 하니까, 우리한테 친숙하니까. 그래서 동물의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는 은유를 써버린, 비유를 써버린 겁니다. 얘, 뭐뭐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not courageous. 자, 오형식의 수동태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call, 목적어를 목적보호라 부르다. 주어가. 근데 누가 부른지는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is called, 불리더라. 이거라고 주격보호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이 형태들이에요, 이제 다. 이런 사람들은 불립니다. A, 치킨.
반면에 용감한 사람들은 뭐라고 여겨지더라? 여러분들 이런 궁금함 안 드세요? 왜 선생님 to be를 여기다 왜 넣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은 불립니다. To be lion-hearted.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면 약간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seem, you look sick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m to be를 쓰는 이유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비동사는 100%니까. 그래서 약간 객관성 확보,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히 있다? 뭐 이런 뜻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법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are cold, are sad to be까지를 외워버리세요. 그냥 원래는 sad까지가 가고 to be인데 이렇게 그냥 are sad 일컬어집니다. to be 하다고 이렇게. 대다수의 경우에 it is hard. 그죠? 어렵지 않은 거죠.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랬으니까 쉽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하는 게 쉽다? 그 뒤에 있는 logic. 뭔가 쉽게 말하면 이치에 맞다. sensible 하다. 그 비유에는 뭔가 이치에 맞는 게 있어요. 대체나 그러네. 막 너구리. 딱 떠오르는 그런 게 있죠. 선생님 딱 보면 호랑이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학부모님이 저한테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실장님한테 그때 누구하고 상담했는데 그 왜 그 태권도 도장같이 관장같이 생기신 분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태권도 영어 선생님이요. 근데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 엄마가 태권도 관장님 같이 생기신 분이요. 이런 것까지 이해가. 근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상담실장님이 유승엽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요. 이 말이 난 더 기분 나빠요. 바로 듣고 알았다는 거 아니야. 동물과 동물은 아니었죠, 그래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것의 logic, 대체나 말이 맞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개로 나눌게요. 이런 이론적 개념은 일단 편리함입니다. 편리해요. 이게 편리하고 그리고 logic, 이치에 맞아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식이 비유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어적 측면. 그죠? 이론적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비유법이라는 것은 유사성을 표현하는 거다. 이건 이론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convenience, 언어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 그 다음에 이치에 맞는 논리적, 요 두 가지 키워드. 이건 언어적 측면. 언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시나요? 키워드 짝짝짝. 키워드 짝짝짝. 언어적 측면에서의 비유법 짝짝. 언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사성. 그죠? similarity. 유사성. 그리고 언어적 측면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편리한 방법. 인간에게 친숙하니까 그 뒤에 이런 논리력이 있다. 간단하게 연결해 놓고 외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정석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고,
개념을 정리해 드린 거고, 본문 1이. 본문 2는 그 사례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 사례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 개념 정리한 것 중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거, 유사한 것이 잘못된 관찰이 존재한다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대부분을 동물에 대한 은유를 쓰려면, 동물에 대한 은유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기반으로 둬야 되냐면 관찰을 면밀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close, 여기서 close라는 것은 약간 careful, 신중하게 내가 좀 더 observation, 뭔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casual이죠. careless하게, 내가 신중치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What if, 만약에 the casual observation이 잘못된 가정 또는 오해, 이런 가정, 그 다음에 오해가 get in the way, 여기서는 방해하다죠. disturb 하는 거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 왜? 캐주얼하게. 캐주얼은 뭐 다 알다시피 포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격식이 없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대충이라는 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본 거예요. 대충 보고 나서 예를 들면 곰처럼 느리다. 곰하고 사람하고 뛰면 대부분 산에서 누가 이기죠? 곰이 이기죠. 사람보다 빨라요. 사람은 물고기를 강에서 맨손으로 잡기 어렵죠. 기네들은 잡아요. 막 입으로도 물어요. 막 팍 하고 물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바로 casual observation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false assumption을 얻어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misinterpretation, interpret,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게 방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흥미롭게도 this 했으니까 순서 삽입 같은 건 순서는 딱 눈에 보여야죠. This being the case, 실제 일어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영어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내가 아까 외우라는 거, crocodile tears, 악어의 눈물과, 그죠?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beeline. B라인이면 배 나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쭉 S라인, B라인. 여기서의 B는 이 B입니다. 이 B. 벌이 직진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꿀벌하면 하나만을 위해 사는 애들. 그죠? 여왕벌에게 먹이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는, 하나만 바라보는. 그죠? 우리 뭐 해바라기 같은 느낌? 진짜 뭐 집으로 곧장 가는? 근데 사실상 B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거 보면 직진합니까? 막 먹이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casual observation의 예시로 본 겁니다. 이렇게. 악어의 눈물.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 눈물은 죄책감이다. 라는 잘못된 observation.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관찰을 통해서 잘못된 비유가 나온 거죠. 잘못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캐주얼한 관찰을 통해 잘못된 비유가 나온 거다의 예시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악어의 눈물과 여기 나와 있는 beeline.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얼컬어지죠. 사람들에게, 이 표현도 좀 재밌죠. 사람들에게 is sad. 뭔 is sad입니다. 일컬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to weep. 슬퍼서 웁니다. 악어 눈물을. 뭐 할 때? 그들이 pretend 할 때. 슬픈 척 한 때. 가짜 눈물이란 소리죠. 가짜 눈물. 가짜 눈물로, 가짜 슬픔으로 weep. 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뭐 했을 때? 그들이 슬프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를 they don't로 이렇게 바꿔놓을 때도 있죠. 장난치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막 pretend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신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뒤에 생략된 단어를 왜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이런 것 좀 알으라고. 어법 시험의 가장 기본은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생략된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comes from the popular belief.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널리 퍼진이죠. That croco는 weep over the prey they kill. 그들이 죽인 먹이를 위해서 슬피 운다라는 완전한 문장. 그래서 얘는 동격. 동격이니까 당연히 which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다 잘렸겠구나, 어차피. 사실은 이렇죠. 하고 이제 the fact. 사실은 바로 뭐냐? 사실은 바로 crocodile. 이제 뭐 대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The fact is that crocodiles seem to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우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They eat. 먹는 동안에 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this is because 뭐 때문이냐면 그 눈이 자극을 받아서 그렇다. 야, 근데 참 먹이를 먹을 때 눈을 어떻게 좀 잘 봤나 봐요. 이 눈이 튀어나와 있고 바로 밑에가 턱이니까 muscle around the mouth. 그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지가 움직이죠. 먹기 위해서. 그런 때 자극을 받으니까. 따라서 얘는 뭐일 뿐이다? 피지컬한 거다.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physical response. 어떤 with nothing. 관련 없는 신체적 반응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조금 이게 진실인 표현인데 이게 조금 어법 문법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좋고 문법상으로도 좋으면 뭐 당연히 소설용에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죠. 따라서 감정과는 아까는 have to do with고 여기는 nothing to do with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have to do with. 관련이 없다. nothing to do with. 그래서 관련이 없는 신체적 반응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결론. 예, 신체적 반응.
감정과는 관련이 없다.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는 B라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B라인. B라인, B라인, B라인. 네. 이제 여기 악어의 눈물, 그 다음에 B라인. 그죠? 꿀벌. 라인이니까 꿀벌의 동선. 움직이는 선. 야, 참, 근래 보기 드문 B라인 젊은이군. 뭐 이런 느낌이에요. B라인. 얘가 belong. 어디에 속하냐면 the group of animal expression에 속한데 뭐에 기반된 거냐면 fuller. 아까는 casual observation에서 이제 동의어로 바꿨죠. fuller. fuller가 결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결점. 단점. 그래서 단점이 많은 잘못된 관찰. 어휘 정리만 조금 하면 되겠죠. B라인은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이트란 뜻으로 쓰이는데, 그죠? 그러면 악어의 눈물은 사실상 감정인 줄 알았더니 감정이 아니었던 거죠. 얘는 직선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직선이 아닌 거죠. 두 개의 포인트를 직진하면 B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꿀벌 라인. 그래서 만약에 B라인을 for someone나 something을 하면 네가 go straight toward예요. 이거 하면서 everything else. 나의 목표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는 전부 다 ignore. 그죠? 무시하면서. 그냥 무시무시한 거죠, 그냥. 다 무시하고, 언론은 무엇을 따라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 내내, the way,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else, 목표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목표만 향해서 straight, 직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죠? 그래서 이 직진하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 순서 삽입으로 한번 알아두실까요? 이 삽입은 잘못된 예시, 잘못된 B라인의 예시였겠죠, 당연히. 너희 엄마가 told you, 너에게 B라인을 해라 라고 after school 하면 you may wonder, 그죠? 이제는 네가 wonder는 여러분들 약간 ask 같은 느낌이죠. 궁금하다, 질문하다. 이거 있냐, 아니냐. 해서 that을 쓰면 이상합니다. 왜냐면 that은 뒤에가 평서문이에요. 뭐뭐 이 다예요. 쉽게 말하면 뭐뭐이다. 선언문이에요. 선언. 근데 내가 뭐 이미 다라고 말해놓고 그거를 궁금해하거나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숙제를 했다를 궁금해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ask나 wonder는 뒤에 의문문이어야 됩니다. 의문문. 의문문이 if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를 써야지 that을 쓰면 또 개망한다. 아, 동물에 대한 비유를 또 쓰고 있죠, 선생님이. 개가 어때서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개를 못 살게 굴까요? 좋은 뜻의 개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아, 개 좋아. 아, 나 완전 개 행복해.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개는 왜 이렇게 맨날 천시당하죠? 개를 좀 좋은 뜻으로 쓰는 거 없나? 아, 난 좀 좋은 뜻으로 써주고 싶어서. 아, 무슨 개소리야. 선생님, 개소리예요. 아, 이건 좀 어색해요. 왜 이게 이미지가 왜 이렇게 개가 안 좋죠? 개 좋은데 되게, 그죠? 좋은 표현 있으면 좀 저한테, 제보 바랍니다. 아, 요즘 세대는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제보 바랍니다. 스마트폰 세대. 선생님은 이게 수화기 세대.
네네 하고 이렇게 끊는 세대. 너희들은 이렇게 터치하는 세대잖아. 그래도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요? 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건 좀 아, 이거는 좀 이상해요? 헷갈려요. 아, 네, 선생님. 네. 좀 이상하네요. 쌤이 이상하게 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시험 문제가 딱딱 떨어지는 과예요. 약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죠. 아, 이게 질문에, yes, no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은. yes, no. 이게 의문사, 의문문의 반대적 개념이죠. 질문.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를 if be really fly straight to where 여기서의 to 다음에 뭐뭐으로니까 여기가 장소 말하는 겁니다. to 전치사 다음에 where 이게 쓸 수 있어요. 장소. 네가 가고자 하느니 완전한 문장이죠. 이것도 이상하게 보지 마. They wanted to go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where를 써야 돼요. 뭐 여기다가 막 what 같은 거 쓰지 마세요. What they want to go 막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불안한 문장이라고 또 생각하실까봐. 얘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직질하는 거 진짜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궁금해할 것이다. 대답, 질문이니까 당연히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라는 거, the answer니까 그 대답이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문장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the answer를 집어넣을 장소는 하면 위에 wonder 다음에 넣어야 돼요. 마치 for instance 지금 말하고 있는 이 B라인이 이 B라인이었던 것처럼 answer is they do not. 이것도 잘 알아도 내가 이거 빠진 거 물어보면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또 they are not 이렇게 쓰면 또 틀리잖아요. 근데 왜 틀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뭐가 빠졌어요? they do not fly. fly. 오늘 좀 나는데? 오늘 좀 날아다니네? 이것도 약간 동물적 비유인 것 같네요. 아닌가? 자, as you may have observed. 네가 관찰했다시피 그들은 irregular. 불표. 자, 룰입니다. 룰이 있는 걸 우리가 regula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 크기라는 말도 있지만 규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규칙적. 근데 이거를 IR을 한 번 더 붙이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IR을 한 번 더 붙이면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불규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지그재그 같은 지그재그라고 하죠. 이것도 영어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가 영어. 비닐도 영어고 지그재그도 영어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한국어처럼 써서 한국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레귤러랑 이레귤러는 뭐냐면 이렇게 룰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룰의 반대말. 얘가 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룰을 어기면 룰루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룰루랄라. 그래서 오늘 개그 정말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제 오늘 수업 도중에 내내 이 룰루랄라 언제 한번 써먹을까 했는데 안 터지네요. 난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한번 딱 터질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되네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저도 늘 깨닫고 삽니다. 룰이 없는 거를 룰루랄라라고 하죠. 자, 일레귤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룰루랄라. 룰이 없는 거죠. 막 사는 거죠.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막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irregular twist를 한다. 뭐 보통 우리가 팔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꿀이 이렇게 보이면 이게 뭐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주변에 친구들이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벌도 다 아는 거예요. 꿀을 발견하면 팔자를 고친다. 팔자를 고치면 구자가 된다.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트위스트 앤 턴스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막 make and turn이 아니에요. 트위스트 앤 턴이라는 것은 트위스트는 꼬다가 turn 다시 꼬다가 turn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turn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turn이고 트위스트는 여기가 트위스트고. 그러니까 twist and turns를 불규칙적으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make a turn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make turns 방향을 틀다. 1번 twist and turns, 2번 straight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fly straight에 대한 다 반대되는 예시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준 거예요. 걔네들은 stop to rest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 쉬기도 하고요. 이거는 쉰다의 소리입니다. 쉰다. stop resting 해버리면 얘는 또 큰일 나니까. 얘는 안 쉰다잖아요. 얘는 안 쉰다. 얘는 쉰다. 그리고 take a long way. 긴 거리를 around. around가 straight 반대죠. 빙빙 돌아가기도 합니다. 직진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직선이라고 알고 있었던 얘가 틀리고 꿀벌의 동선은 결론. 그죠? twist and turns. 그죠? twist and turns 하더라. 그리고 rest 쉬기도 하고 around 돌아가기도 합니다. 직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예시로 이 글은 끝납니다. 그 전에 개념 정리했던 부분 본문 1,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직접적 예시 본문 2. 알겠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가리키는 it은 누구죠? 누구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래요. 봐봐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요즘 근래 들어와서 대를 막 배웠어. 관계대명사. 그러면 대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다 관계대명사처럼 보이고 막 이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not that much. 이 대는 어디 누구로 수식하고 있지 막 이래요. 얘는 부사인데. 그다지란 소리인데 그다지. 그래서 그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이세는 그러니까 대을 보자마자도 경우의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의 수. 명사절의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관계대명사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so that 용법의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대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대명사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접속사를 말합니다. 다 접속사. 형용사절, 부사절. 대명사도 있고 그냥 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it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it은 일단 뭐 너희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에요. 내가 이거서 얘들아 이 it이 뭘 가리키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것만 찾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내가 좀 사악했죠. 그죠? 여우처럼. 그죠? 그러긴 했지만 이 it이라는 게 대명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비인칭, 아무런 의미 없는 주어도 있죠. It's raining. it이 누구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뒤로 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뒤로 가는 애들. 그 뒤로 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it,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it, to, 가주어. 이게 진짜 주어를 대신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가 있어요? 아무런 쓸데없는 that을 집어넣은 아무런 의미 없는 강조 구문이 있죠. 그럼 내가 이제 두 개로 좁혀드릴게요. 3번, 4번 중에 누구예요? 4번. 왜 그렇습니까? 교과서
야! 이유를 알아야지. 얼마나 전시해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정리된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 노트에 쓸 거니까. 오늘 쉬기 전에 요거 딱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that 강아지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없애도 되는 애를 찾아보세요. 없애도 되는 애. 그냥 원래 없어도 되는 애. 누구 없앨 수 있어요? 얘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얘가 주어거든요. 강아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보호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호. 얘는 진짜 실제 문장 성분이에요. 실제 문장의 성분이에요. 보호예요. 여기는 보호 자리예요. 여기는 보호 자리예요. 없앨 수 없어요. 자,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t is, 자, 앞에가 일단 없기 때문에, 앞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갈게요. 뒤로 와봤더니 선택지가 두 개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ad of honey라는 이 문장이 보호냐 이거죠. 누구의? 이 주어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that they make a straight line. 그들이 직진으로 갑니다. 라는 것이 is when이에요. 여기가 이시 주어고 여기가 보호인가?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없앨 수 있어요? 한번 지워보세요. 쓸데없는 애를 한번 지워보세요. 쟤처럼. 누구를 없앨 수 있어요? 얘는. 뭐뭐 했을 때니까 부사절이죠. 뭐뭐 했을 때 주어가 make straight line.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 완전하고 이 문장 완전하고 그럼 나머지 남은 거 누구예요? It is that 다 필요 없어요. 즉 강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 안 하는데 굳이 넣어서 강조한 거예요. 굳이 넣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가운데 있는 게 보호다 보니까 보호의 조건을 맞춰야 돼요. 물론 보호에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겠죠. 형용사의 형태가 형용사 단어도 있고 동사에 일이 붙은 것도 있고 동사에 ing 붙은 형태도 있겠죠. 일단 가주어 진주는 이런 형태를 떼요. 근데 강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자리가 절대로 보호는 못 오는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는 못 들어가요. 일단 여기서 쓰였던 이 형용사의 형태가 이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형태면. is가 살아있는, 동사가 살아있는 보호의 형태면 얘는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즉 형용사를 뺀 나머지, 여기는 형용사로 뺀 나머지. 근데 이거 나올 때가 좀 어렵죠. 강조에는 명사가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에도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요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쉬워요.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다 적어드리는 것은 it is that 사이에 강조가 되는 형태를 지금 적어드린 겁니다. 강조되는 형태. 1번 명사가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죠. 쟤랑 너무 헷갈리니까. 그때는 보호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 명사 괜찮습니다. 얘는 돼요. 3번 부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얘네들은. 아니, 형용사만 빼고는 다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when 부사의 절로 한 거예요. 오직 이럴 때만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워버렸구나. 사실상 잘못된 관찰인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관찰이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실제 직진을 해요. 걔네들이 return, 집에 돌아갑니다. 뭐를 가지고? 이럴 때만. 이거 with 해야 됩니다. without 하면 안 돼요. with, 먹을 거를 내가 딱 가지고 갈 때만. 여러분들이 집에 곧장 오라고 하면 막 집에 어머니가 집 문서를 막 5천만 원 막 엄마가 가지고 뭐 이거 들고는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먹을 거를 들고는 직진을 합니다. 오로지 이럴 때만. only when. 그러니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로지 이럴 때만 이 말, 아까 말했던 그 동물의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맞는 얘기다. 이럴 때만 they make a straight line 합니다. 따라서 in the case of the B, 얘는 only part of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일치 같은 거 하면 예를 들면 보기에 B 라인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절반은 맞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only part of가 came to represent예요. 그럼 여기서 came to represent the whole이라는 것은 진실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말이 해석이 어려우면 the whole, 전체를 대표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전체를 대표한다는 게 이게 진실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진실. 그러니까 진실, only part, 일부만이 진실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쉽게 표현하면 일부만이 진실이다. 그 진실이라는 표현이 represent the whole이에요. 모든 현상을 다 represent, 표현해줬다. 이 뜻은 이게 진실이다 이 얘기. 사실이다. 그래서 only part니까 여기서의 내용일치 보기에서 맞는 표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맞는 것도 있다. 맞는 것도 있다 하면 오케이 해야 돼요. 일부만 틀렸다 하면 오케이 하는데 또 선택지에서 B 라인은 일부가 맞는 것도 있다. 그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1과 2과의 본문 1, 2는 오늘은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